길이 55.7cm의 청동검. 긴 세월에도 녹이 슬지 않고 날이 살아있었다. 검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걸었던 시절의 마음. 춘추전국 시대의 청동검은 곧 철로 대체된다. 청동검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중국의 동주식 동검. 월왕의 검보다는 매무새도 품질도 떨어진다. 한마디로 장인의 기백이 느껴지지 않는다. 날이 동편으로 향한 채 26점이 한데 묶여 나왔다. 그 동주식검은요, 그냥 어깨너머로 보고 흉내 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기술인데요. 그거는 그쪽 중국의 장인이 건너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아마도 그 장인들이 이 한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전 동아시아에서 아직도 청동검을 쓰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하고 중국 남쪽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동검 장인, 중국에 있었던 청동검 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아마 유력한 하나의 이주지로서 이 한반도가 되지 않았을까. 청동검은 초원길을 통해 중국, 몽골, 우리나라까지 전해진다. 흑해 연안에서 만리장성 북쪽까지 5,000km. 초원의 청동기 혁명은 국가에서 국가로 전파된 것이 아니다. 소수의 장인 집단. 이들이 초원에서 청동기를 전파한 주역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던 이 행렬은 기원전 10세기 무렵 중국 변방에 도착한다. 단검이다. 길이는 대개 30cm 내외. 자루 끝에 장식이 눈에 띈다. 고리가 달려있다. 그리고 동물 장식. 동물 장식은 초원 전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냥 봐도 중국식 동검과는 다르다. 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한번 주조한 합주식인데요. 그래서 이 칼을 차면은 검집에 다 들어가고 바깥에 드러나는 부분은 검의 끝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 끝에 다양한 장식들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그 전사의 집단이나 신분을 상징합니다.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아예 원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그 동물 장식을 붙여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어떠한 상징을 강조했었습니다. 초원에서 검은 몸과 거의 붙어있는 물건이다. 늘 무리와 함께하지만 남과는 다르고 싶은 마음. 검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기에 좋았다. 일단 작고 휴대하기 좋다.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장식을 넣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과 신분을 드러낸다. 그리고 정신 혹은 종교와 결합하기도 한다.
짐승을 의인화하여 의식을 거행하는 샤먼들. 그들은 빛나는 거울을 목에 걸었다. 하늘의 태양을 가슴에 단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청동검을 들었다. 요령 일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 우리나라에선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비파형 동검이라 부른다. 검은 기본적으로 공포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비파 모양의 곡선이 들어간 청동검. 동쪽 땅에 이르러 검은 살상보다는 의례에 더 큰 의미를 띠게 된다.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접촉하면서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는 자. 미래를 점치고 내일의 날씨를 알아야 했던 자. 검은 그들의 상징이 된다. 청동검은 유라시아 초원을 지나 동쪽으로 마침내 한반도까지 간다. 단단하고 빛나는 청동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20년) 전만 해도 여기엔 사람이 살았다. 댐 공사를 위해 토지 조사를 하던 중에 고대 도시 하나가 정체를 드러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 도시. 마을이 사라지면서 그 도시도 사라졌다. 이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긴 건 1999년 12월이다. 사람이 살던 도시는 자취가 없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다는 다리다. 우리가 찾는 흔적은 더 먼 옛날의 도시다. 그 도시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
고대 도시. 사람들, 집들, 작업장, 가마터, 그리고 저기 여자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 여자는 목이 잘렸다. 여인의 시신은 다른 무덤들과는 떨어진 강가에서 나왔다. 현재 뼈는 산화되어 모두 사라졌다. 어깨 부분에서 위까지 12cm, 목에 있는 뼈에서 위까지 6cm. 애초부터 목이 없거나 아니면 목을 구부려 넣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자세다. 최후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빨입니다. 그 고개를 이렇게 심하게 구부려서 넣었다 한다면 이 바로 이 가슴 흉부 쪽에서 적어도 이빨들이 떨어져 있던 흔적들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여기 이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르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남아있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청동기 시대, 이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공단 정도 되겠다. 경작지며 집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정리된 도시다. 집터는 모두 400동 이상. 석기와 옥을 제작하는 공방이 있다. 그런데 청동검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어떻게 죽었을까?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 지금 BC 5세기 정도의 유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철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청동기여야만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파형 동검이 과연 목을 자를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까? 실험을 위해 비파형 동검을 의뢰했다. 이완규 장인은 30년 넘게 이 검의 재현에 몰두하고 있다. 돌기를 표시한다. 그리고 검의 두께만큼 파내려 간다. 단계마다 실패를 거듭했다. 얼마나 좋으면 그 우리 미술사 하시는 이런 학자님들 이런 분들이 이걸 중국에 쓰고 있는 악기 이름을 줘가지고 피파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아름다우네. 예. 근데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중에 칼을 만들어서 보면 무서운 칼입니다. 이 칼이. 그 칼에 돌기가 있다는 칼은 그렇게 흔한 칼이 아닌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돌기거든요. 상처를 내도 그냥 그 반뜯은 상처가 아니고 완전히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십자로 이렇게 상처를 나게
역시나 구리와 주석의 배합이 문제였다. 결국 옛 기록이 옳다는 걸 확인했다. 청동액을 부을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국 검처럼 우리나라 검도 같은 부분에서 여러 번 실패했다. 지금 날이 어느 정도 서서 나왔어요. 모양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나왔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자루를 별도로 착장하는 조립식이다. 중국과 오르도스와는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개성적이었다. 휘지 않고 곧게 선 날. 찌르는데 힘을 가했을 손잡이. 십자형으로 상처를 내는 돌기. 과연 이 검이 여자의 목을 잘랐을까? 단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몸과 몸이 막 만난 상태. 눈이 거의 이 정도.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박물관에서 이게 뭘 유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좀 잘 쓰겠어? 뭐 글쎄요,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실제로 잡아보니까요, 힘 주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힘 주기가 여기는 얇으면서도 또 뒤에 이거 손목을 딱 받쳐주니까요. 손목다리를 받쳐주니까 힘 주고 줄기가 이 칼의 구조를 굉장히 튼튼하게 좀 받쳐준다는 그런 느낌이 오고 이 쳐서 뭔가를 자르는 이런 절삭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위력 실험. 어떠세요? 아무래도 길이가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결국 토크가 부족하거든요. 이걸 자르려면은 충분한 토크가 쭉 이걸 파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한번 최대한 이 손목을 잘 써가지고 손목 쓰기 굉장히 좋은 구조긴 해요. 이게 어느 딱 잡아주기 때문에 한번 이 부족한 걸 몸으로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쳐야겠네요. 너무 쉽지 않은데요. 검으로 쳤을 때 위력은 경미하다. 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네, 뭐 휘둘러 쳐서 충격을 주는 데는 충격은 줘도 어느 정도 이걸 잘라 들어가는 절삭력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역시 깔끔하게 베어지지는 않는다. 그거는 좀 다를까요? 힘의 크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회전 반경이 크다 보니까요. 짧게 도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칼을 던질 수가 있어가지고 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절삭력이. 자, 치기에서 위력을 발휘할 방법을 찾아봤다.
여자는 목이 잘렸고 당시의 청동검은 비파형 청동검이다. 의례의 상징 이전에 사람들은 이 검의 위력을 봤을 것이다. 이 정도면 살 속 깊이 들어가 뼈에 충격을 가하는 정도의 위력. 부러졌어. 지금 칼날이 살짝 부러졌어요. 앞부분이. 철검도 이 정도 얇게 만들어 아마 이 정도로 좀 부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청동검의 이 경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러졌다는 거에 대해서. 끝 부분에만 날이 세워져 있다. 상단부만 사용한 찌르기용일 수도 있다. 장인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무기다. 이 거푸집 자체가 돌이다 보니까 돌을 두 개 합병을 했을 때 이미 거푸집에서 칼날을 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센 물을 부은 다음에 그 몰드에서 띄어보면은 그 아주 칼날이 서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뭐 갈지 안 해도 실제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칼날이 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이게 실험하면서 그걸 해봤습니다. 최초의 청동검. 그 의미까지 재현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문화와도 다른 개성을 가졌던 시대로 이 검을 기억할 뿐이다.